1950년 6월 30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승인하자 미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는 즉시 일본 규슈에 있던 24사단의 한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미 극동군 사령부 전방지휘소장 처치 준장과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한미 작전 협의를 통해 미 지상군이 도착하면 국군은 일본 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을 미군에게 인계하고 그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연작전 임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24사단의 선발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1일 부산에 도착한 후 7월 5일 새벽에 일본 국도상의 중미령에 배치됨으로써 미 지상군에 의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 24사단과 국군 1군단의 전투지경선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미 24사단이 담당한 일본 국도 축선과 국군 수도사단이 담당한 진천, 청주 축선의 중간쯤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 지상군이 투입될 당시의 전반적인 전선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군 1군단은 주공 방향을 일본 국도 축선으로 하여 7월 3일 한강방어선을 돌파하고 7월 4일 수원을 점령한 후 부산까지 진격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북한군 2군단은 중동부 지역에서 진격이 부진한 가운데 2사단과 15사단이 7월 초에 한강을 도하한 후 국군이 배치되지 않은 장호원, 이천, 여주 일대까지 은밀하게 기동하고 있었고, 1사단과 12사단은 충주와 제천까지, 동해안의 5사단은 삼척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최초 계획했던 1군단의 서울 공격과 2군단의 서울 동측방 및 수원으로의 우회 기동을 통해 수원 북쪽에서 국군 주력을 섬멸하려던 작전 계획이 실패하자 1군단과 2군단을 남쪽 방향으로 신속히 전진시켜 미 지상군이 증원되기 전에 부산까지 점령하는 것으로 작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국군은 한강방어선이 7월 3일 붕괴되자 축차적인 지연진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으며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동부 지역의 국군 6사단과 8사단은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군 2군단의 남진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국군 6사단은 초기 전투에서 북한군 2사단과 12사단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원주, 충주 방향으로 철수했습니다. 7월 1일에는 19연대가 장호원에서 북한군 2사단을, 7연대는 음성에서 북한군 15사단을, 2연대는 충주에서 북한군 12사단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국군 8사단은 초기 전투 후 대관령을 넘어 제천으로 이동하여 7월 1일 방어진지를 편성했으나 7월 3일 육군본부 명령체계상의 혼선으로 안동까지 내려갔다가 7월 6일 단양으로 올라와 북한군 12사단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안의 3사단 23연대는 울진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5사단의 남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 지상군이 참전하면서 6.25 전쟁은 미 극동군 사령관인 메가더 원수의 작전 구상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당시 메가더 원수는 1개 사단과 1개 연대 전투단을 투입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해병여단 및 1기병사단을 최단 시간에 인천으로 상륙시켜 북한군의 주력을 섬멸하는 블루아트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전 구상에 따라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시키기 위해 미 24사단을 신속히 한반도로 투입했습니다. 서부전선 지연전을 맡은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평택, 안성을 잇는 선을 주방어선으로 선정하여 34연대를 배치하고,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오산 북쪽 중미령에서 어무 및 전초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후속하는 19연대와 21연대는 차후 방어선으로 선정한 금강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겠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24사단은 7월 5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중미령 전투를 시작으로 34연대에 의한 평택, 천안 전투, 21연대의 전이, 조치원 전투를 수행했으며 전투 과정에서 많은 인명과 장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딘 소장은 7월 12일 예하 전 부대에 금강 남한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투 준비 태세가 미비했던 미 24사단은 중미령에서 조치원에 이르기까지 잘 무장되고 훈련된 북한군 정예부대를 맞이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했습니다.
반면 북한군에게도 많은 전투력 손실을 강요하고 남진 속도를 일정 기간 지연시켜 후속하는 사단들이 작전 지역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수상 김일성은 1950년 9월 15일까지 작전 단계별로 5차에 걸쳐 작전 방침을 내린 것으로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전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작전 개시 일자와 완료 일자가 실제로 수행된 작전 경과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전쟁 후 작전 결과에 맞춰 부분적으로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의 작전에 관한 북한군 2차 작전 방침은 괴뢰군이 강 하천 장애를 이용하여 방어를 강화하기 전에 빨리 한강을 강행 도하하여 괴뢰군들을 영등포 일대에서 포위 소멸하고 평택, 충주, 삼척 개선에 진출함으로써 미군의 전투 전개를 파탄시키고 다음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군은 김일성의 제2차 작전 방침에 따라 6월 30일 한강을 강행 도하하여 영등포, 수원, 평택 방향을 주 공격 방향으로 지향한 후 7월 7일까지 평택, 안성, 충주, 제천, 영월을 잇는 선까지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북한군 1군단은 한강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3사단은 6월 30일, 4사단과 배고전차여단은 7월 1일에 각각 본격적인 도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고전하다가 7월 3일에 주력 부대가 한강을 도하할 수 있었으며 7월 4일에는 수원을 점령하고 오산, 평택 방향으로 진격하기 위한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서울 진입이 늦었던 1사단을 2군단으로 배속 전환시켜 수원, 이천, 충주 방향으로 이동하게 했으며 1군단에 예비되었던 15사단도 2군단으로 배속을 전환시켜 홍천, 영주 방향으로 이동하여 7월 3일에는 이포, 여주 일대에서 남한강을 도하한 후 무국리, 동락리, 음성 지역으로 진출하게 했습니다. 북한군 2군단은 주공인 12사단이 홍천을 점령한 후 603 모터사이클 연대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홍천, 여주, 수원 방향으로 진격하여 국군 주력의 퇴로와 후방부대의 증원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홍천을 점령한 후 원주에서 충주, 제천 방향으로 공격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2사단은 춘천에서 가평, 성남 방향으로 공격하여 서울의 동측방을 점령하고 국군 증원 병력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6월 29일 덕소, 양수리 일대에서 한강을 도하한 후 기동로를 변경하여 7월 2일에 김양장 및 곤지암 방향으로 기동했습니다. 이때부터 2사단은 1군단으로 배속 전환되어 서부 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군단에 예비되었던 5사단은 홍천에서 원주, 제천, 충주 방향으로 투입하여 중앙선 및 5번 도로로 증원되는 국군 후방부대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해안의 강릉에 투입되어 삼척 방향으로 진출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군은 2군단 예하 사단들의 진출 속도가 지연되자 수원 일대에서 국군의 후방을 차단하여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고자 했던 최초 계획을 취소하고 국군의 재편성과 미군의 전투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 신속히 남쪽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950년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작전에 관한 북한군 3차 작전 방침은 적들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지 않고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금강과 소백산줄기 개선을 유지하려는 미군의 기도를 파탄시키고 적의 기본 집단을 대전과 소백산줄기의 동남부에서 각계 포위 소멸함으로써 남해와 대구 방향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 라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7월 6일 평택, 안성을 점령한 후 김일성의 제3차 작전 방침에 따라 7월 8일 공격을 시작하여 차령산맥과 금강을 돌파하고 대전과 소백산맥에서 미군과 국군을 경멸하여 7월 20일까지 전주, 논산, 대전, 문경, 울진을 잇는 선 또는 그 남쪽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작전 방침은 중미령 및 평택에서 미 지상군과 직접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내려진 것으로 한반도에 투입된 미 지상군을 조기에 괴멸시켜 축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김일성이 서울의 전선사령부에 나타나 전투 방법을 제시하면서 진출 속도를 더욱 강화하라는 독점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제3차 공격작전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3차 작전 방침이 내려진 7월 7일을 기준으로 전선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국도 축선에서는 105전차 사단과 4사단이 평택을 점령한 후 천안 공격을 위해 하루 동안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1군단의 주공사단으로 계속해서 천안, 조치원, 대전 축선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북한군 2사단은 그 동쪽에서 국군과 접촉 없이 진천 북쪽 중산리까지 진출해 있었고, 북한군 15사단은 동락리 일대에서 국군 6사단 7연대의 기습 공격을 받고 진격이 지연되어 장호원, 금왕 일대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북한군 1사단은 15사단과 합세하여 음성을 공격한 후 충주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었고, 12사단은 국군 6사단과 8사단에 의해 저지당하면서 충주 및 제천 북쪽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5사단은 동해안에서 전선사령부의 직접 통제를 받으며 삼척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7월 8일에 또 한 번 공격 속도를 재촉하는 방송과 함께 전선의 정비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전선 총사령부를 신설하여 1군단과 2군단의 작전 지휘를 담당하게 한다. 전선 총사령관의 김책, 군사위원회 김일, 참모장의 강건을 임명한다. 둘, 인민군의 병력을 증강하고 해안봉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경비여단과 청년훈련대를 주체로 7사단, 8사단, 9사단을 창설한다. 셋,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부대 내에 군사위원 제도를 채택한다. 넷, 전시 총동원 법을 제정하여 인민 개병의 내실을 거두기 위해 군사훈련을 강화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일성의 3차 작전 방침에 따른 천안 및 차룡산맥 선에 대한 공격작전은 큰 맥락에서 2차 공격작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군은 1군단을 주공으로 하여 천안, 조치원, 대전 축선으로 신속하게 공격하여 미 지상군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키고, 2군단 예하의 사단들도 중동부 산악 지역의 각 축선을 따라 빠르게 공격함으로써 국군의 방어 준비 시간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전투 수행에서는 2차 공격작전과 차이점이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군의 공중공격 및 포병화력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대를 분산 운용하고 야간 전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공격 시에는 1점 양면 전술에 의해 미군 방어진지의 측면과 후방으로 침투하여 지휘소 및 통신소, 화력 지원 수단을 우선 파괴함으로써 방어선을 붕괴시키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둘째, 북한군은 6사단을 미군의 항공 정찰을 피해 서남부 지역으로 은밀히 기동시켜 이 지역을 조기에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2사단과 15사단도 계속해서 청주, 대전 방향으로 공격하여 국군과 미군의 전선을 분리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셋째, 미 지상군 투입에 대한 조치로서 3개 경비여단을 보병사단으로 증편하고 상륙작전에 대비하여 해안방위부대 편성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2군 단장을 교체하고 군사위원 제도를 채택하는 등 독전을 강화했습니다.